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시국인지라 이게 원래 다 모였어야 되는데 화상으로 한번 다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텐츠 준비하려고 유튜브를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요즘에 헤르페스가 되게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헤르페스가 좀 뭔지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보통 이제 입술 주위에 나는 이제 단순 포진 바이러스 1형과 이제 꼬추에 이제 나는 성기에 나는 2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근데 헤르페스 이제 바이러스과는 이제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 포진 바이러스 뭐 1형, 2형뿐만 아니라 뭐 수두 대상 포진 바이러스, 뭐 거대 세포 바이러스, 이상한 이름의 에프스타인 바 바이러스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여튼 흔한 거는 이제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타입 1, 2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원장님? 이제 네. 헤르페스 1형 같은 경우에는 입술 주변에 이렇게 수포 잡히는 거, 그래서 전 국민으로 따지면 한 70에서 80% 정도 그 정도로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 질환이고요. 헤르페스 2형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걸리는 건가요? 헤르페스는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접촉할 수 있는 부위지만 2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밀한 성기구 주변에 이제 바이러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로 성관계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병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2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걸렸잖아요. 그럼 치료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우선 치료 방법은 사실 완치나 이제 박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우선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바르는 연고나 약을 먹은 후에는 전염력이 약해지는데, 나중에 다 나았다고 하지만 얘네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이제 신경들이 있어요. 신경절에 숨어요. 숨었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받거나 뭐 하여튼 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다시 이제 으쌰으쌰해서 이제 뛰어나오는 게 다시 또 증상이 이제 발현되는 거. 빈도수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발생한다든지 그러면은 저용량으로 항바이러스제를 계속 투여하는 유지요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의 발현 자체를 계속 억제시켜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헤르페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세요. 인터넷 보니까요, 비타민 C 먹으면 치료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헤르페스의 활성도를 낮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발생할 초기에 고용량의 비타민 C를 복용하게 되면은 증상 기간을 낮출 수가 있다. 그런 논문들은 많아요.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콘돔 없이 관계했을 때 남자에서 여성에게 가는 확률이 한 8에서 11% 정도 돼요. 반대로 여성에서 남자에게 가는 확률은 4에서 5%로 조금 더 다소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헤르페스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 수 있나요? 그게? 그 피부 병변이 생겼으면 일단은 유관적인 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그 헤르페스를 보신 의사 선생님들은 그 피부 병변을 보면은 이게 헤르페스 병변인지 아니면 다른 걸 의심해야 되는지 일단 유관적인 거로 1차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피부 병변이 있을 때는 피부 쪽에서 직접적으로 채취를 해서 바이러스 증폭시키는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하시면 되시고, 이전에 내가 걸린 적이 있는지, 지금 피부 병변은 없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체열 검사를 통해서 이전에 내가 감염된 그 히스토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열 검사랑 직접적인 검체 채취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게 듣기에는 여태까지 얘기하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게 한번 걸리면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계속 안고 가야 되니까. 아예 예방하는 게 좀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예방하는 뭐 대표적인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예방하는 방법은 평소 이제 면역력을 높여서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되더라도 활성화가 잘 안 되게 하거나, 이제 바이러스를 가진 분하고의 어떤 접촉, 이제 그런 걸 이제 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저 명원장님과 제가 손잡고 얼굴을 부비부비해도 제가 갖고 있건 명원장님이 갖고 있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수포가 막 났는데 얼굴 부비부비하면 이제 걸릴 수 있죠. 그런 것만 조심하셔야죠. 근데 제가 헤르페스 걸렸는데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랑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꼭 관계를 맺어야 되나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손잡고 싶고 그런 건데 이제 그렇죠.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일단은 아까 왕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는 관계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병변이 있는 상태는 피하셔야 되고, 난 병변이 있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라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콘돔을 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낮추긴 해요. 보통 이제 한 30%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콘돔을 끼는 게 낮추긴 하지만 콘돔은 성기 부위만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기 이외에도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가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하고 있는 상태면은 전염력은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는 없어요. 네. 결국에는 여자친구분도 E형의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실 거고,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실 거고.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면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그 아기한테도 그게 전달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그게 진짜- 이제 진료 보러 오셔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직 감염이라고 하거든요. 산모에서 태아로 옮겨지는 걸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데, 산모가 만약에 그 헤르페스에 대한 기왕력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깨끗한 상태에서 태아를 가진 상태에서 새로 들어온 헤르페스. 그때는 수직 감염의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한 30에서 60%로 굉장히 올라가고, 그래서 만약에 산모가 헤르페스가 걸린 기항력이 없고 지금 깨끗한 상태다. 그러면은 헤르페스가 안 걸리게끔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후반기 때는 그러니까 관계하는 걸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시고, 헤르페스가 산모가 걸리게 됐다. 그럴 때는 항바이러스를 투여한다든지, 그것도 방법이고, 뭐 제왕절개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태아한테 가는 이제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확률은 낮지만 좀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만한 후반기 상태에서는 관계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헤르페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이제 댓글을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